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새로운 책 리뷰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제가 리뷰할 책은 스콧 피츠제럴드 작가의 리츠 호텔만한 다이아몬드입니다. 출판사는 미음사이고요. 이 책은 단편 소설집이기 때문에 딱히 스포 걱정을 안 하고 보셔도 될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각 단편에 대한 결말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 책은 위대한 개츠비로 너무나도 유명한 스콧 피츠제럴드 작가의 5가지 단편을 담고 있어요. 리츠 호텔만한 다이아몬드, 분별 있는 일, 기나긴 외출, 해외여행, 다시 찾아온 바빌론 이 5개의 단편을 수록하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리츠 호텔만한 다이아몬드는 하나의 거대한 다이아몬드 산을 소유한 정말 갑부 중의 갑부인 퍼신의 집안에 존이라는 한 남학생이 휴가를 떠납니다. 이제 놀러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집안에서 정말 돈이 흘러 넘치는 그런 부유한 생활을 잠시만 맛보다가 이 퍼시 가족이 순식간에 몰락하는 과정을 이 존이라는 사람이 다 지켜봅니다. 그 과정에서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만나면서 젊음, 삶이란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 다음으로 분별 있는 일이라는 단편 소설은 존 퀼이라는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조지라는 사람이 산전수전을 다 겪고 드디어 성공을 해서 돌아오는데요. 이미 그들 사이에는 좁힐 수 없는 거리가 생겨버리고 그들의 그 뜨거웠던 감정이 다 식어버렸음을 깨닫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기나긴 외출은 조현병에 걸린 킹 부인이 남편의 급작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매일같이 곱게 차려입고 남편이 자기를 데리러 오기를 그리고 같이 휴가를 떠나기를 요양소 안에서 기다리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해외여행은 해외여행을 다니는 니콜과 넬슨의 이야기인데요. 둘이 부부예요. 이 부부는 현실로부터 잠시 도피하려고 여행을 떠났는데요. 하지만 이 여행이 오히려 현실이 되면서 그들을 지치게 만들고 점점 자신들이 경멸했던 속물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찾아온 바빌론은 과거에 사치와 향락에 빠져 살았던 찰리가 죽은 아내 언니, 그러니까 처형에게 맡겨두었던 딸 오노리어를 다시 되찾으러 가는 이야기예요. 비록 경제적인 부는 어느 정도 되찾았지만 과거의 고통과 흔적이 그를 당최 놓아주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책으로 읽어본 스콧 피츠제럴드 작가의 작품은 위대한 개츠비가 유일했던 것 같아요. 벤자민 버튼은 책은 안 읽고 영화로 봤었고 위대한 개츠비도 물론 영화도 보긴 했지만 근데 이 위대한 개츠비를 정말 아주 오래전에 책으로 읽었기 때문에 내용은 알지만 이 작가의 느낌이 잘 이제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고서 이제 그 느낌이 확 살았습니다. 이 책 안에는 1920년대부터 30년대의 미국의 모습이 정말 잘 녹아 있어요. 1920년대의 미국은 경제적인 호황을 누렸었죠. 영화 위대한 개츠비 속의 파티 장면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부를 누렸었는데 1929년에 경제 대공황이 찾아왔죠. 이 때문에 부와 가난이 한데 섞이고 정말 온갖 꿈과 이상향이 무너지던 시기였습니다. 제가 역사를 그다지 잘 아는 거는 아니지만 제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바에 의하면 그렇고요. 아무튼 그 시기의 혼란함과 공허함이 이 소설 속에는 정말 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인지 이 책 안에 담긴 단편 소설들은 모두 상실 혹은 잃어버린 것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경제적인 부라든지 사랑, 가족, 꿈과 이상 이런 것들이 모두 상실된 채로 나오거나 혹은 상실해가는 과정을 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게 꼭 돈 때문만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물론 하지만 분명 시대적인 상황, 1920년대, 30년대 경제 대공황 이런 시대적인 상황과 어느 정도 맞닿아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물론 작가 자신의 삶도 정말 많은 영향을 미쳤겠죠. 이 스콧 피츠제럴드 작가는 부인과 함께 항상 이사를 다니는 삶을 살았고 끝에 가서는 경제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작가의 삶이 이 소설 안에 그대로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5가지 단편 소설들 중에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소설은 리츠 호텔만한 다이아몬드였어요. 판타지 소설인가 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정말 환상적인 분위기를 담고 있는 책인데요. 그 오묘하고 비현실적인 배경에 그 기저에 자연스럽게 깔리는 공허함, 약간 무미건조함? 이런 게 저는 정말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이 감상은 사실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제 머릿속에 그려지는 어떤 장면이 있는데 그게 또 굉장히 표현하기가 힘드네요. 이거는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썼던 감상인데 다이아몬드를 빛을 비추면 그 빛이 정말 아름답게 환상적으로 퍼져나가잖아요. 찬란하게. 그런 찬란한 광경 속에 어떠한 무채색, 뭐 검은색이라든지 회색이라든지 흰색이라든지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는 어떤 무채색이 함께 공존하는 느낌이에요. 대충 감이 오시나요? 이거는 진짜 제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 광경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몰라서 정말 안타까운데 네, 그렇게 정말 진짜 오묘한 소설이었습니다. 후반부에 가면 퍼시의 집안, 그 정말 궁전 같은 집이 외부의 존재를 들키고 몰락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에서 퍼시의 아버지, 그러니까 브래덕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하늘을 향해서 외치는 씬이 나옵니다. 신에게 뇌물을 제안하는 장면인데요. 그 장면은 진짜 또 머릿속에서 이제 그림으로 그려지면서 장엄하다? 엄숙하다? 되게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그 오묘한 전율이 인다고 하죠. 그런 느낌을 받아서 책을 덮고도 한동안 여운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계속 떠올리면서 꽤 오랫동안 여운에 잠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그 소설 중에 인상 깊었던 구절을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그는 이 순간을 최대한 즐겼다. 젊음이 절대로 현재에 안주하지 못하고 늘 눈부시게 상상되는 미래와 비교되는 것은 젊음이 충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키스마인이 한숨을 쉬며 별을 올려다보았다. 대단한 꿈이었어. 입을 거라고는 이 드레스 하나뿐인데다가 무일푼인 약혼자와 여기 있다니 정말 이상해. 그것도 별빛 아래에서 말이지. 전에는 별이 있다고 인식해본 적이 없어. 늘 다른 사람에게 속한 커다란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했지. 이제 별이 두려워. 별은 모든 게 꿈이었다고, 내 젊음이 모두 꿈이었다고 느끼게 해. 존이 조용히 말했다. 그래, 모든 이들의 젊음은 꿈이야. 일종의 화학적인 광기야. 존과 키스마인의 언니가 저택을 마지막으로 빠져나오면서 보석을 챙겨 나오는데요. 근데 그 보석이 알고 보니까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준 보석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키스마인이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언니가 데려온 친구들이 가지고 왔던 준 보석인데 그때 진짜 다이아몬드가 아닌 준 보석은 처음 봐서 다이아몬드를 대신 그들의 옷에 달고 자기가 준 보석을 챙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이아몬드는 이제 실증이 났다 라고 너무 천진난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다이아몬드와 온갖 보석에 둘러싸여 살았으면서도 정작 나는 다이아몬드보다 준 보석이 더 좋던데 라고 천진난만하게 말하는 키스마인의 모습에서 저는 부가 도대체 뭔지, 돈이 뭔지, 그런 돈과 경제적인 부에 대한 덧없음? 약간 이런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리뷰가 다 끝이 났는데요. 여러분 정말 오묘한 책이에요. 사실 뒤에 4편은 되게 현실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물론 인상 깊게 읽긴 했지만 정말 이 첫 번째로 나오는 리츠 호텔만한 다이아몬드만큼은 그 오묘함 그 자체입니다. 진짜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책이 쏜살문고라고 이번에 미음사에서 새로 나온 시리즈인 것 같아요. 약간 두께도 얇고 가격도 비교적 저렴하고 크기도 작고 이동하면서 읽기에 참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또 다른 시리즈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뭐 키 작은 프리데만 씨, 자기만의 방, 오스카리아나 뭐 이런 책들이 여러 개 있는데 와, 이 책을 읽고서 다른 손 삶은 곳 시리즈도 다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이만 리뷰를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빠이!